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동안 전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정비례, 반비례,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 우리 정비례, 반비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개념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니까, 개념이 아직 다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다 하는 학생들은 노트 필기하신 거 다시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쏙 다 넣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한 자루에 700원인 볼펜 X자루의 가격을 Y1이라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있잖아,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구별하는 방법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X가 한 자루일 때 한 자루를 샀을 때 가격이 700원이잖아. 그러면 두 자루를 사면 가격이 2배가 되죠. 세 자루를 사면 가격이 3배가 되죠. X랑 Y랑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거. 2배가 될 때 같이 2배가 되고 같이 3배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정비례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한 자루 샀을 때 이제 700원이 될 거고 두 자루 샀을 때는 1,400원, 세 자루 샀을 때 2,100원, 네 자루 샀을 때 2,800원. 다섯 자루 샀을 때 3,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가 지금 X가 2배가 될 때 Y도 같이 2배가 되고 있죠. X가 3배가 될 때 Y가 3배가 되고 있죠. 이렇게 표 만들어도 바로 눈에 보이죠. 그래서 Y가 X에 정비례하냐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정비례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우리 정비례는요. Y는 관계식 뭐에 대한 식 하면 정비례 그래프 기본꼴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A 값은 이제 1,700, 2,400 좌표로 생각하시고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은 눈으로 봐도 있잖아. 내가 Y를 구할 때 여기에 계속 곱하기 뭐가 되고 있어? 700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Y를 구할 때 X에다 뭐만 곱하면 돼? 700만 곱하면 되지. 그래서 Y는 700X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나타내시면 되세요. 괜찮죠? 자, 1-2번 갑니다.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 정비례하지 않는 것에는 X를 쓰시오, OX를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정비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A가요, 분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Y는 2분의 X,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정비례가 아닐까? 자,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는요, 무조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세요. X에다 1을 넣었을 때요, Y는 2분의 1이 되고요.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Y는 2가 되거든요. X가 4배가 될 때 Y도 같이 4배가 되죠. 그럼 얘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헷갈린다 싶으면 꼭 표를 만들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Y는 마이너스 3X 완전 기본 꼴이죠. Y는 X 그럼 정비례가 맞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 안 되죠. 자, 2번 조심하셔야 돼요. X가요, X랑 Y랑 분자, 분모 이렇게 반대 위치에 있으면 얘는 반비례가 되거든. 그래서 Y는 X분의 2라고 했으니 얘는 얘는 반비례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X랑 Y랑 반대 위치면 무조건 반비례인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요,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이 등식을 기준으로 Y가 이쪽에 있으면 X가 한쪽에 분자에 있을 때 한쪽에 분모가 있으면 얘는 반비례야. 그런데 얘는 지금 한쪽에 왼쪽에 같이 있죠.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얘 같은 경우는 X 작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얘는요. X분의 Y라는 거는 비율로 나타냈을 때 Y 대 X거든요. Y 대 X가 4 대 1이다. 그럼 Y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으니까 Y는 4X가 돼요. 그럼 Y는 4X니까 얘는 정비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X자 곱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참 좋은데 여기에 1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A분의 B는 C분의 D다 할 때 얘는 비율로 바꾸면 비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D 대 C거든. 그래서 이렇게 곱은 이렇게 곱과 같다 보면은 BC의 곱은 A와 D의 곱과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X자 곱해라고 하거든. 그래서 X자 곱은 이 등호를 기준으로 X자로 곱한 값이 늘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Y는 4X입니다. 라고 했으니 얘는 정비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3번 갈게요. 아이고, 잘못 나왔어, 이거. 자, 2번 정비례 관계 y는 ex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 이제 그래프도 깔끔하게 그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암기가 되고 정리가 된 친구들은 y는 ex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고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좌표로 나타낸다고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당연히 0,0을 지나고 x가 1일 때는 2, x가 2일 때는 3입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점 5개를 이렇게 찍어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고 표가 없다고 하시면 무조건 x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대로 대충 몇 개만 적은 다음에 그 점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분수나 소수 같은 애들이. 이 많은 애들을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할 수 있는 몇 개의 점을 찍어서 다 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x의 값이 모든 수라고 정의를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 많은 애들을 다 구할 수가 없으니 그냥 몇 개만 찍은 다음에 이어줘라 이 소리야.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x의 값이 이렇게 안 나오고 x의 값이 2와 같을 때 라고 했으면 점 5개로만 찍고 끝이에요. 그래프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별말이 없이 그냥 y는 2x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친구들이 이거 표를 만들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2, 2,4 이렇게 찍었어. 그러고서 이렇게까지만 하는 친구도 있어. 잠깐만요. 여기를 내가 잘못 찍었구나. 여기지. 1,4. 이렇게까지만 이어주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가 모든 수면은 직선이거든요. 끝이 없어서 모든 종이 끝까지. 여기 나타낸 데까지 다 이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1번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할까 봐 선생님이 하나씩 해주려고. 자, 1번 갈게요. x랑 y랑 같대요. 그럼 x가 1일 때 y도 1, 0일 때 0, y일 때 마일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y는 1x야. 그래서 0,0 찍으시고요. x가 1일 때 y도 1일 거고요. 봐봐. 이게 있다. 직선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갈 때 이만큼 갑니다. 그럼 걔도 x가 이만큼 갈 때 얘도 똑같이 가는 거야. 근데 내 말은 얘가 2칸 갈 때 얘가 무조건 2칸 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래프에서 얘를 그린다고 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3이거든. 그럼 얘가 x가 얘는 0,0이니까 x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3칸 내려가잖아. 그럼 그 다음 점도 똑같아.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3칸이 내려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3칸이 내려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럴 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찍으면은 안 틀릴 수가 있다고. 알았지? 자, 1번부터 그려볼게요. y는 x야. 그럼 x가 1 갈 때 y가 1 간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0,0, 1,1, 2,2, 3,3, 4,4, 5,5 마일, 마이, 마3, 마4, 마5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어주시고 나서 얘가 1번 그래프의 답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선생님이 채점하기가 편하겠죠. 아시겠죠? 2번 갈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y는 마이너스 3이다. 0,0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다. 한 칸 갈 때 3칸 가는 거죠. 한 칸 갈 때 3칸 가니까 여기 찍힐 때는 안 보이죠? 그럼 그냥 이렇게 나온 데까지만 이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3번 가볼까요? 얘는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1을 넣지 마. 그럼 분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그냥 2의 배수를 넣어버려도 돼. 어차피 0,0 집어넣을 거고 0,0이고 그 다음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0.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2칸 갈 때 위로 2칸 가거든. 오른쪽 2칸 갈 때 위로 2칸. 오른쪽 2칸 갈 때 위로 2칸. 오케이? 그래서 왼쪽으로 2칸 갈 때 아래로 1칸.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조금 누워져 있는 그래프가 나오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시소가 좀 누워져 있는 그래프, 절대값이 클수록 무서운 시소가 그려집니다. y축에 가깝게. 자, 그 다음에 이거 4번. 자, 0,0 찍죠. 3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이죠. x가 3일 때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3일 때 1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온 데까지만 그려주시고 4번 이렇게 그리시면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1, 2, 3, 4, 5번 중에서 식을 하나라도 못 세우겠어. 그럼 가지고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식을 정확하게 세우는 방법은 표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자, 보실 때 x, y,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식이 바로 나오죠. 만약에 길이가 8cm인데 그럼 처음에 8cm야. xcm 탔어. 그럼 양초의 길이는 y가 남은 길이잖아. 그럼 원래 전체 길이에서 x만큼 빠지겠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정비례니?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식을 못 세우겠어요, 선생님. 저는 그럼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 보세요. 전체가 8이어야 돼. 양초가 1cm 탔어. 그러면 7이겠지. 2cm 탔어. 6이겠지. 이 6이 어떻게 나와? 8에서 얘를 빼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자, 2번 가볼게요. 한 줄에 5명씩. 만약에 한 줄에 5명씩 X줄을 세우면 한 줄이면 5명 세우겠고 2줄이면 10명 세우겠지. 이해돼요? 3줄이면 15명 세울 거지. 그러면 지금 계속 몇씩 곱해지고 있죠? 5씩 곱해주고 있죠. 그래서 y는 몇 x다? 5x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너무 정확하게 정비례이기 때문에 1번, 3, 4, 5번 정확하게 식을 모르는 애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3톤의 짐을 x대의 트럭에 똑같이 나누어 실을 때 한 트럭에 싣게 되는 짐의 무게는 y톤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얘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표를 세우지 않고도 약간 조금만 생각만 하면 잘 봐. 3톤의 짐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대의 트럭에 놓는다면 그거는 모두 다 3톤이 다 들어가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3대의 트럭에 나눌 거야. 그러면 X는 3배가 됐어. 하지만 Y, 그 한 트럭에 들어가는 짐의 무게는 3배, 3분의 1이 될 거야. 1톤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X가 3배 될 때 Y는 3분의 1이 됐어. 그럼 뭐야? 반비례란 소리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도 한 대의 트럭에는 만약에 3톤의 짐을 한 대로 가면 3이어야 되고. 이거 분수로 하는 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기 쉬운 숫자로 가세요. X가 3일 때, 3대일 때 1톤이 되죠. X가 9대일 때는 3톤의 짐은 3분의 1이 된다? 야,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곱해봐. 얘네 곱하잖아? 반비례는 X랑 Y랑 곱했을 때 그 수가 일정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얘는 뭐라고? 반비례라고. 그래서 Y는 X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갑니다. 닭 6마리와 돼지 X마리의 다리는 모두 Y개입니다. 조류는 다리가 항상 2개고요. 돼지는 4개예요. 그래서 6이 12 플러스 몇 X? 4X. 이게 다리의 개수 Y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면 돼요. 정비례는 아니에요. 자, 5번 갈게요. 밑넓이가 X제곱이고 높이가 Y인 원기둥의 부피는 20입니다. 그대로 세우면 돼. 우리 원기둥 부피 구하는 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게 원기둥 부피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라. 원기둥 부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야 돼. X가 2배가 되면 Y는 2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비례다. 더 예쁘게 쓰시면 Y는 X분의 20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 5번 다 식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줄 건데요. 이거 지금 딱 기억하시고 식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진짜 여기 정비례, 반비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Y가 X에 정비례하고 그러면 X랑 Y랑 등호를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서 Y는 AX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6이다 라고 했는데요. X가 2일 때 그럼 여기다 2 곱하기 A니까 2 곱하기 A를 했을 때 Y는 6이 나와요. 그럼 A는 2로 나눠지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 아니고 여기다 쓱 3을 집어넣어서 Y는 몇 X다? 3X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괜찮죠? 3번 갑니다. 달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배라고 한다. 오마이갓. 다이어트 잘 안 해도 되겠어요. 달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무게의 6분의 1이래. 그러니까 내 몸에 나누기 6이 되는 거야, 달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간다. 얘는 표 안 만들어도 되죠, 여러분들? 자, 문제 그대로 말만 읽으면 세울 수 있는 거다. 자, 지구에서의 무게가 X야. 그럼 X의 몇 배가? 6분의 1배가. 그럼 6분의 1X가 누구요? 달에서의 무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6분의 1x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달에서의 무게가 30이래. 그러면 달에서 무게가 30이라는 거는 되지 않냐? 지구에서 오면 6배가 돼야 돼. 그럼 몇 킬로야? 180kg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6 나누시면 안 돼요. 달에서의 무게가 y니까 여기에 30을 집어넣으시면 30은 6분의 1x니 x는 6배 해줘서 180kg입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자,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3x의 그래프는 이라고 했어요. 자, y는 2분의 3x의 그래프는 자, 여러분들 x에 얘가 없애주는 2를 곱해줬을 때 약분이 돼서 x가 2일 때 y가 3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2,3을 지나면서 또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을 가지니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냐면 이 좌표를 읽어보세요. 3,2죠. 그러면 y는 x에다가 3, y에다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3a는 2여서 a는 3분의 2가 나와요. 결국에 y는 3분의 2x인 거예요. 그거 또 하나 알려줄게요. 이걸 기억할 수 있으려나? x가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a 값이 3분의 2가 나니까 얘는 틀렸네 이렇게 가시고 얘는 마이너스 3,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2를 집어넣어봐요.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2가 나오면 걔는 그 그래프 맞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해준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5-1번 갈게요. 정비례 관계 y는 3x의 그래프가 2점 a, 마이너스 6, 4, b를 지난다. 점을 지난다. 그래프에서 그 점을 지난다. 그럼 무조건 대입을 하시면 돼요. y는 3x야. 자,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6. 자, 그럼 x가 a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란 소리거든. 그럼 y에다 마이너스 6. x에다가 a를 집어넣어. 자, 3a가 마이너스 6이야. 얘들아, 3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a는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b 갑니다. 이번에는 4, b를 대입할 거예요. x에다 4 대입하면 4, 3, 12죠. 그래서 b는 몇이다? 10이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돼요. 6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낸 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멍하면 아직 공부가 다 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럼 정비례잖아.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지? y는 a, x 같이 생겼지. 그래서 나는 점만 읽어서 대입만 하면 돼. 저 좌표를 읽어보니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3이니까 마이너스 4,3이네. 그러면 3은 마이너스 4a네. 마이너스 4로 나눠줄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자, 결국에는 나타내는 식을 쓰라고 했으니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관계식 나타내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x예요. 이렇게 정답을 구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7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4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1, 2, 3, 4, 5번 보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 것 같아요.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자, y는 4x 0,0 1일 때 4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y축에 조금 이렇게 가까운 제법 가까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8 맞습니다.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나요? 자, 사실 y는 ax에서 a 값이 양수면 1, 3, 4분면 지나는 거 맞죠? 아시겠죠? 자, x가 증가할 때 얘네들은 x가 증가할 때 y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래프 읽는 방법 알려줄게요. 내가 어떤 점을 정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가로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정한 기준의 점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프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합니다. 맞고요. 자, 정비례 관계 y는 x의 그래프보다 x축에 가깝다라고 그랬거든요. x축에 가까우려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건 언제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절대값이 작다라고 했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 당연한 거야. 왠지 알아? 얘가 똑같은 걸 가더라도 y는 x에다 4배 한 거랑
2배 한 거랑 누가 더 많이 가겠니? 얘가 더 많이 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작을수록 더 누워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나오겠네요. X축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깝겠죠. 자, 8번 갑니다. 쉬운 거죠. 자, 이런 걸로 쫄면 안 돼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좌표에서 자, 여기는 선생님 3, 여기를 2로 갈게요. 여기가 이 길이가 3이라는 거고 요 높이가 2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 했어 그럼. 여기가 지금 몇이야? 10이잖아. 그럼 X좌표가 저기서 이 P의 X좌표는 10일 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4, 2, 8이 나와. 그럼 P의 좌표는 X가 10일 때 Y는 뭐다? 8이다. 그래서 이 10과 8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밑변 10, 높이 8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삼각형 넓이니까요. 자, 좌표 평면에서 넓이는요. 그래프에서 넓이는 단위 없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8. 80에 나누기 2하면 몇이다? 40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반비례 이어서 갈게요. 자, 12개를 X명이 똑같이 나눠 가진대. 자, 그럼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애를 있잖아. 나 혼자 다 먹어버리면 많이 먹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혼자 먹으면 12개야. 근데 2명이서 나눠 먹으면 이제 6개. 자, 봐봐. 2배 됐더니 얘는 똥 반으로 줄였네. 그지? 3배 됐더니 3명이서 먹으면 4개씩 먹을 수 있어. 4명이서 먹으면 3개씩 먹을 수 있지. 여기서 반비례는요, 더 쉬워. 왜 더 쉽냐면, 이렇게 곱한 값이 무조건 같아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그 우리 반비례 관계식 배웠잖아. 이렇게 된다 했잖아. 등호를 기준으로 y가 위에 있으면 x는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y는 x분의 이 숫자 있죠. 이 숫자가 바로 얘네들의 곱이야. 이 곱이 일정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y가 x에 반비례하나요? 네, 반비례해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2번.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동그라미 반비례하지 않는 것을 x. 자, y는 7분의 1x. 등호를 기준으로 y가 위에 있어. 얘 밑에 1이 있는 거니까. x 위에 있어. 이건 정비례야. 자, x와 y의 값이 일정해? 이거 반비례야. 왜? y는 x분의 5.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데 안 된다고 얘기했죠. 볼 필요도 없고요. 얘는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y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x분의 6. 반비례인가요? 반비례 맞죠? 그죠? 왜? 뭐 한 거야, 얘네가? 상수가. 마이너스 6으로 일정한 거야. 둘의 곱이 마이너스 6으로 일정하니까 얘는 반비례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완성하고 다음에 답하라. 얘들아, 반비례 역시 너네들이 조금 그래프 그릴 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몇 개만 나타내서 이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반비례 그래프는 좀 쌍곡선이야. 그치? 저 A 값이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렇게 축에 닿지 않아야 돼, 절대. 알았지? 이게 가까워지되 절대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양수일 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2, 4, 3분면을 지나잖아. 6이 나오면 6의 약수를 생각해. 곱해서 6이 무조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6, 2, 1. 맞아? 6. 맞죠? 그래서 이제 좌표를 찍잖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부터 찍을게, 선생님이. 여기는 그래도 좌표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야, 6이 0인가 봐. 미안해. 1, 2, 3, 4, 5, 6이니까. 다시 그릴게. 마이너스 6일 때, 으이씨.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아니지.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육. 마육 여기 맞네. 아, 나 왜 이래. 맞지?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육, 마일. 마3, 마이. 마2, 마3. 마1, 마6.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만 이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 똑같이 그리면 돼. 1일 때 6, 2일 때 3, 3일 때 2, 6일 때 1.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축에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자, 2-2번. 얘들아, 반비례 그래프는 더 쉬워.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그 정비례는 식을 아직도 방정식 풀이가 자유롭게 안 되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 하는데, 반비례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X좌표랑 Y좌표랑 곱한 게 A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읽어봐. 2,1이잖아. 얘네들이 곱한 거야. 그게 A 값인 거야. 그래서 A는 뭐다? 2다. 끝이야. 눈에 나오는 거 저 X좌표, Y좌표 곱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봐봐요. 1번 갈게요. Y가 X에 반비례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1, 2, 3, 4번 다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X와 Y의 곱은 15다. 이거 완벽하게 반비례 맞죠? 왜? Y는 X분의 15가 되니까. 자, 가로의 길이가 X고 넓이가 20이면 넓이 20이라는 애는 가로 X랑 세로 Y를 곱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Y는 X분의 20 맞죠? 여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총 200쪽인 책을 X쪽 읽고 남은 쪽수는? 너네 200쪽 읽고 200쪽인 애를 50쪽 읽었어. 그럼 Y는 내가 가지고 있던 책 쪽수에서 읽은 쪽수를 빼는 거잖아. 반비례 아니죠. 정답은 3번. 자, 4번 갈게요. 거시속 외우셨죠? 자, 시간은 거시속.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속력이 X가 들어가고요. 걸린 시간 Y가 되죠. 거리는 40이죠. 그럼 Y는 X분의 40 반비례 맞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물 8리터를 8명, X명이 똑같이 나와. 한 명이 나눠 마시면 8리터 다 먹고, 2명이 나눠 마시면 4리터 다 먹고, 4명이 나눠 마시면 2리터 되지. 반비례 그래프 맞죠? 표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한 명 먹으면 8리터, 2명 먹으면 4리터. 어때? 얘네들의 곱이 8로 같죠? 그러면 Y는, 근데 여기서 8리터를 한 명이, 그럼 Y는, XY는 8이니까 Y는 X분의 8 이렇게 가셔야죠. 근데 아니면 XY는 8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반비례 어차피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가시면 돼요. 자, 나왔다. 2번. Y가 X에 반비례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Y는 X분의 A 이건 거야. 아니면 X, Y 값이 어떤 숫자로 일정한 거야. 둘 중에 하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4다라고 했으니 선생님 뭐라고 했니? 반비례는 X좌표랑 Y좌표랑 곱하면 바로 A 값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4랑 4랑 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나와.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것도 똑같다? 이 X, Y랑 어떤 X랑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아니면 여기다 넣어보면 돼. 8은 X가 몰라. 마이너스 16이야. 오케이? 그럼 X가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비례는 무조건 X좌표랑 Y좌표랑 곱한 게 그 값이 일정하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민우는 200개의 영어 단어를 하루에 X개씩 총 Y일 동안 외우려고 한다.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이것도 반비례다. 내가 하루에 한 개씩 외워. 그럼 200일이 걸리겠지. 근데 내가 두 개씩 외워. 그러면 그만큼 반으로 줄이니까 100일로 줄을 거야. 그러니까 X가 2배 될 때 Y가 2분의 1이 됐죠. 그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까요? 어쨌든 민우가 그러니까 민우가 공부해야 되는 영어 단어는 변하지 않아. 몇 개로? 200개로. 그래서 하루에 X개씩 총 Y일 동안 읽으면 X 곱하기 Y가 200개가 돼야 되는 거야. 민우가 읽어야 되는 거. 그럼 Y는 몇 분의 몇이다? 200분의 X가 된다. 아이고, 미안해요. X분의 200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 단어를 하루에 8개씩 외운다라고 했어. 8개씩 외우면 이 Y, 8이 Y, 8개씩 X가 8이라는 거잖아. 그럼 8분의 200을 계산하시면 돼요. 8, 2, 16, 40. 며칠이 걸려? 25일이 걸립니다. 이것도 역시 X랑 Y랑 곱했을 때 20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반비례 그래프는 이라고 했어요. X좌표랑 Y좌표랑 곱해서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한 얘는 절대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 축에 절대 닿지 않습니다. 쌍곡선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직선 제외. 1번, 2번, 5번 제외가 되고 3번과 4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X랑 Y랑 곱했을 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8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X랑 Y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8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X좌표 A,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8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럼 A는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4를 하면 되시고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2, 3은 6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A 값은 6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내가 계산을 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다 6 넣으시고 약분 곱해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마이너스 2,8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네, 반비례란 소리예요. 그러면 반비례는 y는 하시고 x분의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어쩌고 저쩌고는 제가 뭐라고 했죠? 얘네들의 곱이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2일 때 8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8은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고르시면 돼요.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7-1번 갑니다. 자, 두 반비례 관계에서 얘들아, 반비례 관계도 외우셔야 돼요. 그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에 축에 늘러붙어 있어. 이 늘러붙어 있는 게 바로 더 작아. 무슨 값이? 절대값이. 자, 이거 양수죠, 근데 어차피. 그러면 A랑 4랑 비교했을 때 얘가 지금 얘보다 더 커야 돼. 얘가 더 늘러붙어 있으니까. A가 4보다 어떻다? 크다.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8번. 진짜 쉬운 거야. 3초 만에 풀 수 있어. X랑 Y랑 곱한 게 뭐야? 저 그래프 위에 점은? 무조건 9라 그랬잖아. 맞아? 여기 가로를 X, 여기를 Y로 가면 이 P의 좌표는 X, Y야. 근데 이 사각형 넓이 X 곱하기 Y 아니야? 얘네들의 곱 아니야? 얘네들의 곱이 뭐야? 9잖아. 답이야. 알겠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위에 점을 잡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x 곱하기 y 나누기 2. 뭐 x, y는 아니 문제에서 y는 x분의 10이래. 그럼 이거 곱하기 이게 이 p의 좌표가 이거 곱하기 이게 10인 거니까 이 반은 5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